이 형 코지모는 12살 때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의 남작이 바로 이 코지모 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나무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놀랍게도 나무 위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바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털 달린 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털 달린 마이크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저희 PD님한테 요청을 했고, 제가 오늘부터는 털 달린 마이크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어떻게 좀 더 보들보들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탈로 칼비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분은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탈로 칼비노를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혹시 보르헤스라는 작가, 그리고 마르케스라는 작가는 들어보셨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 가브리알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 두 사람과 더불어 현대 문학의 거장 혹은 현대 소설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랍니다. 그만큼 이탈로 칼비노는 아주 현대 문학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이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꼭 이분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개를 넘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탈로 칼비노는 1923년 큐바에서 농학자인 아버지와 그리고 식물학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이탈로인 것처럼 이 사람은 본인이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또 그 다음에는 기자라든지 작가, 번역가, 그리고 영화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예술작품 그리고 예술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탈로 칼비노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요. 문학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 사람의 작품은 초기, 중기, 후기로 약간 성격이 구분된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접해본 거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께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히 중기에 나오는 우리 선조들 3부작은 반쪼가리 자작, 나무 위의 남작, 존재하지 않는 기사, 이렇게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 위의 남작이 그 가운데 책입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책이었는데요. 물론 소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소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설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이야기의 대가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지? 이러한 느낌을 주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저는 이탈로 칼비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에게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든지, 혹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때그때 하루하루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은 계속 이탈로 칼비노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이야기, 그 다음날 이야기, 총 30개의 섹션에 이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마치 실타래를 풀듯이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코지모라는 그러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코지모 형의 경험을 비아조라는 동생이 듣고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비아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비아조는 중간중간에 형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또 이러한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 뭐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주인공, 그리고 이 책의 전체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바로 그 형 코지모인데요. 이 형 코지모는 12살 때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의 남작이 바로 이 코지모 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누나 때문인데요. 코지모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라 그럴까? 약간 몰락한 귀족과, 그리고 그 귀족이 또 어떤 오스트리아의 또 왕궁과 관련된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해서 뭔가 지위와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집에 누나 1명 그리고 남동생 2명이 있는 집입니다. 그 중에 코지모가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자인 비아조가 둘째 아들인데요.
문제는 이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요리에 아주 흥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요리를 하냐면 어느 날 고기 요리를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면서 알고 보니 그게 쥐의 간으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끼 귀로 요리를 한다든지 돼지의 혀라든지 이러한 정말 끔찍하고 도대체 이것이 인간이 먹을 음식인가 한 재료로만 요리를 하는 이상하고 흉측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누나가 달팽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다가 지하실에서 키웠는데 결국 이 두 형제가 그 달팽이를 없애지 않으면 누나가 또 기괴망측한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없애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그날 달팽이 요리를 먹게 됩니다. 근데 달팽이를 슈크림 하나에 달팽이 머리만 잘라서 다 하나씩 꽂아 놓은 그러한 기괴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12살 난 그 코지모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거 먹지 않을 거야. 그러자 가족들이 아니 어떻게 이것을 누나가 그래도 애써 해왔는데 먹지 않을 수 있냐는 그러한 표정을 이제 이 아들에게 했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이 코지모는 바로 나무로 올라가 버립니다. 코지모는 원래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동생 비아조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가족들 누구도 코지모가 다시 땅을 밟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코지모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도대체 나무 위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지? 나무 위에서 12살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보면은 65살까지 그 나무 위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무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무 위에서 계속 살았던 코지모. 나무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놀랍게도 나무 위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옷을 해입고 그리고 사냥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강아지도 키우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연애도 하고요. 어떤 가정까지는 이루지는 않지만 코지모가 그곳에서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어떤 산적을 처단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여행도 가요. 이처럼 나무 위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은 너무너무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요. 나무 위에서 어떤 것이 가능했는지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 코지모 형은 천막이나 움막을 만드는 대신 털가죽 자루라는 수단을 찾아냈다. 안쪽에 털가죽을 댄 자루를 만들어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잠을 잤다. 이상한 소리가 밤을 가르면 자루 주둥이에서 고양이 모자와 총신이 나왔고 눈을 동그랗게 뜬 형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갈까마귀가 지저귀를 떼면 자루에서 주먹을 꽉 쥔 손이 나왔다. 주먹이 올라오고 두 팔이 천천히 쫙 펴지며 벌려졌다. 그리고 팔이 쭉 올라오며 하품하는 형의 얼굴이 밖으로 나왔고 총과 쇳불로 만든 화약통을 맨 상반신, 흰 다리가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쭉 펴졌다. 형은 잠을 깨기 위해 등을 털고 털가죽 윗도리 밑을 긁었다. 그리고 나면 형은 장미처럼 싱싱해져 하루를 시작했다. 형은 샘으로 갔다. 그는 직접 고안해서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의 도움을 받아 공중 샘을 하나 만들어둔 터라 그 샘으로 갔다. 급경사 때문에 시냇물이 폭포처럼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지를 높이 쳐든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코지모 형은 포플러 나무 가지에 속을 파내고 그 껍질로 2m 정도의 물바지 같은 것을 만들어 떨어지는 물을 떡갈나무로 끌어들여서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게 만들었다. 나는 씻고 있는 형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몸을 씻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주 씻은 것도 매일 씻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씻기는 씻었다. 비누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때는 변덕이 생겨 빨래를 하기도 했다. 빨래를 하려고 일부러 떡갈나무 위로 대야를 가져갔다. 그런 다음 떡갈나무 가지에 줄을 매 빨래한 옷들을 널었다. 간단히 말해 형은 나무 위에서 필요한 일이면 모두 다 했다. 여전히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형은 사냥한 야생짐승을 꼬챙이에 꿰어 구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냈다. 그 방법은 이러했다. 부싯돌로 솔방울에 불을 붙여 미리 불을 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에 그 솔방울을 던졌다. 그런 다음 솔방울 위로 마른 나뭇가지와 장가지 묶음을 떨어뜨렸고 작은 삽과 용수철을 긴 막대기에 묶어 불길을 조절해 두 나뭇가지 사이에 걸어놓은 꼬챙이까지 불길이 닿을 수 있게 했다. 숲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화덕도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원하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작은 폭포 근처에 떡갈나무 밑에 있었다. 형은 그렇게 사냥한 것의 일부는 먹고 일부는 농부들과 과일이나 채소로 물물 교환을 했다. 이제 집에서 형에게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형이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마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형은 염소와 친해졌고 염소는 땅에서 아주 가깝고 올라가기도 쉬운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갈라진 곳으로 기어오르곤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어오른 게 아니라 뒷다리를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에 대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온 형이 양동이를 들고 염소 젖을 짤 수 있었다. 형은 알을 쑥쑥 낳는 붉은색의 파도바산 암탉과도 똑같은 협정을 맺었다. 형은 나무 몸통의 구멍에 은밀한 닭의 둥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어느 날은 둥지에서 달걀을 찾아내기도 했고 다른 날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기도 했다. 형은 바늘로 달걀에 구멍 2개를 내서 마셨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나무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일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이 위에서 어떤 샘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빨래도 하고 또 사냥을 해서 또 그 위에서 불길로 그 사냥감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염소젖을 짠다든지 닭을 키워서 달걀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요. 나무와 나무를 통해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여성이 나중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으로 내려가게 돼서 그 여성과 헤어지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비올라라는 여성과의 만남입니다. 비올라는 원래 이 코지모가 살고 있는 이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들이 다 어떤 귀족의 영지와 관련된 그런 좀 큰 지역이니까 옆집이라고 해도 바로 딱 붙어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코지모가 나무 위에 올라간 다음에 나무를 통해서 그 옆집에 가봤을 때 거기서 우연히 발견한 소녀가 비올라죠. 근데 비올라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비올라는 절대로 친절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독설을 내뿜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코지모는 그 비올라에게 아주 흠뻑 반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비올라는 나중에 떠나게 되고 그 비올라가 남겨둔 닥스훈트인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강아지가 갑자기 어느 곳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 강아지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쫓아가서 보니까 그 강아지가 어떠한 여주인에게 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여주인이 바로 누군가와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비올라였습니다. 그래서 코지모는 비올라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비올라는 코지모에게 냉랭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또 갑자기 비올라는 사소한 것에 막 화를 내면서 가버리고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든지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비올라는 자기 주변에 다른 남자를 두고서 서로 경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남자들하고 너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올라와 코지모는 헤어지게 되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코지모는 정말 많은 어떤 아픔과 그리고 오랜 동안의 어떤 시련의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비올라가 보여줬던 것이 정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랑보다 더 고귀한 더 어떤 상급의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었나 어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여성의 캐릭터는 아주 좀 특이하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나의 캐릭터도 아주 특이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누나의 캐릭터가 너무나 재밌고 좀 기괴하고 흉측하긴 하지만 계속 좀 보기를 바랬는데요. 또 이 누나가 수녀예요. 수녀인데 그렇게 막 쥐애간으로 요리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누나는 앞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 잠깐 나오는 것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섭섭했더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약간 흥분한 그런 목소리가 느껴지시죠? 제가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을 보면서 간만에 흥분한 그런 기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소설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이 진정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